혼성 오비탈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성 오비탈 sp3, sp2, sp 혼성 오비탈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죠? 자, CH4, NH3H2, 그다음에 C2H6, C2H4, C2H2.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O2와 이제 N2, 그다음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O2에서 탄소하고 산소는 어떤 결합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 탄소하고 산소가 이중 결합을 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산소는 각각 비공유전자쌍을 또 이렇게 한 쌍씩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바대로 하자면 이중 결합 중에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나머지 하나는 파이 결합이니까 CO2 분자는 시그마 결합 2개, 파이 결합 2개를 하고 있는 직선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러한 분자입니다. 그러면 CO2에서 이 탄소하고 산소 간의 결합들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죠. CO2에서 탄소와 산소의 결합은 sp2 혼성 오비탈이고, CO2에서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sp 혼성 오비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CO2 분자에서 탄소의 혼성 오비탈은 여기 탄소의 혼성 오비탈은 sp 이렇게 됐죠. 자, 우선 탄소가 중심 원자니까 탄소를 중심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원래 CO2에서 탄소는 14족이니까 ES2, EP2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죠. 자, ES 2개, EP 오비탈의 전자 2개, 이것이 이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입니다. 그런데 탄소는 이제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항상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하니까 결합 4개를 형성하려면 일단 이렇게 하나가 붙던 상태로 홀전자를 4개를 이루어야 공유결합을 4개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CO2의 결합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파이 결합이 2개 있습니다. 파이 결합은 혼성하지 않은 p 오비탈 사이에서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러한 p 오비탈들이 서로 오버랩될 때 파이 결합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탄소에서는 파이 결합을 2개 형성해야 되고, 산소는 각각 파이 결합을 하나 형성하려면 이 탄소 원자는 혼성되지 않은 p 오비탈이 2개 있어야 그 중에 하나는 이쪽 산소하고 하나는 또 이쪽 산소하고 파이 결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는 혼성되지 않은 p 오비탈 2개를 남겨놓고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하나가 혼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p 오비탈의 전자 2개는 혼성되지 않고 남아 있고, 이 2개의 p 오비탈 하나의 전자하고 s 오비탈에는 하나의 전자가 혼성해서 각각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하나에 있는 전자니까 sp 혼성 오비탈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sp 혼성 오비탈은 어떻게 배열하냐? 이 혼성 오비탈이 2개일 때는 서로 축을 중심으로, 그 원자 핵을 중심으로 반대 방향으로 배열하게 되고 있습니다. 혼성 오비탈이 3개일 때는 삼각형 방향으로, 4개일 때는 삼면체 방향으로 배열된다는 거 이미 여러분 앞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원자가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 하면, 여기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ES 오비탈과 이 p 오비탈에 뺀 전자가 혼성이 되어가지고 sp 혼성 오비탈을 이루었는데, 이 혼성 오비탈이 핵을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배열이 되었습니다. 직선형으로 배열이 되죠. 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sp 혼성 오비탈이고,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p 오비탈의 두 개의 전자는 혼성되지 않고 남아있고, p 오비탈의 전자는 좌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 두 개의 오비탈이 90도 방향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탄소에 p 오비탈 혼성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p 오비탈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sp 혼성 오비탈이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남색 색깔이 되어 있는 이것들은 서로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소의 혼성 오비탈, 혼성되지 않은 p 오비탈 두 개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럼 산소는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자, CO2에서 산소를 중심으로 보면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는 파이니까 산소의 원자에서 탄소하고 공유결합을 하려면, 파이 결합을 하려면 혼성되지 않은 p 오비탈이 하나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산소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소는 이제 16조 원소니까 ES2, EP, 4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ES 오비탈의 전자 2개, EP 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4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혼성되지 않은 p 오비탈이 하나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아 있어야 돼. 그러면 혼성되는 건 누구만 혼성되느냐? 이 오비탈들만 혼성이 되죠. 그러면 s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혼성이 되는데, s 오비탈 하나하고 p 오비탈 두 개가 혼성되니까 이것을 sp2 혼성 오비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sp2 혼성 오비탈 중에 이 혼성된 것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두 개는 비공전자 쌍이 되고, 하나는 이제 다른 것과 시그마 결합을 할 수 있는, 탄소하고 시그마 결합을 할 수 있는 홀전자 상태고, 이 두 개는 이제 비공전자 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sp2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세 개의 혼성 오비탈은 삼각형 방향으로 배열되죠. 이렇게 삼각형 방향으로 배열이 됩니다. 자, 이 sp2 혼성 오비탈 중에 두 개는 이미 쌍을 이루고 있는 비공전자 쌍이고, 하나의 전자만 이 쌍을 이루지 않은 홀전자로 탄소하고 이제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C하고 O의 결합은 어떻게 되는가? 이 탄소의 sp 혼성 오비탈과 산소의 sp2 혼성 오비탈이 이 둘이 서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오비탈하고 이 오비탈이 겹쳐져서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탄소하고 산소의 시그마 결합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하고 이제 오른쪽 산소하고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게 됐으면 이 탄소의 왼쪽에 있는 산소도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같은 배열을 갖고 있겠죠. 다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소가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탄소의 p 오비탈하고 이 산소의 이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 p 오비탈하고 서로 이제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공유해서 파이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나머지 이쪽 탄소에 있는 결합하지 않은 현재 남아있는 이 p 오비탈이 왼쪽에 다른 산소 원자하고 공유결합을 형성할 텐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산소 원자는 이 산소 원자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오면은, 만약 이쪽에 있는 산소 원자의 p 오비탈이 이거 동일하게 이런 같은 평행한 방향으로 오게 된다면 이 p 오비탈은 이미 이쪽하고 공유결합을 해버렸으니까 요놈하고 공유결합이 되죠. 분포가 서로 어떻게 돼요? 결합, 모발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 결합하는 산소 원자는 이쪽 탄소하고 공유결합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요거하고 이제 공유결합을 하려면 이제 이쪽에 sp2 혼성 오비탈에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이제 이쪽 탄소 원자하고 공유결합을 할 테고, 이 p 오비탈은 이쪽에 있는 p 오비탈은 이 좌표축일 실제 모양은 이것은 저 벽 뒤에가 있는 거, 이쪽은 벽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있는 이 p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남은 이 p 오비탈하고 동일한 평행한 방향으로 와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그 산소 원자의 배향은 이쪽하고는 약간 90도 뒤집어져 있는,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CO2의 분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 중앙에 탄소 원자가 있고, 양쪽으로 산소 원자가 와서 직선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쪽 탄소하고 탄소와 산소의 이쪽의 공유 결합을 저쪽을 칠판에서 설명한 거하고 동일하게 설명하면 이것이 이제 위아래로 만약 분포하는, 즉 이쪽의 p 오비탈이 위아래, 이쪽의 p 오비탈이 위아래로 있어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공유 결합한 상태의 파이 오비탈은 위아래 방향으로 전자가 이렇게 분포해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이쪽에 이 탄소의 나머지 p 오비탈은 이쪽하고 이쪽 산소하고 결합한 p 오비탈이 위로 이렇게 위아래로 있었다면 이쪽 산소하고 결합한 남아있는 p 오비탈은 여러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앞쪽과 뒤쪽에 있는 위아래로 앞뒤로 분포해 있는 그러한 p 오비탈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 이쪽 산소도 어떻게 되겠어요? 앞뒤로 있는 그 p 오비탈이 이쪽 산소하고 결합을 해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뒤틀린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산소 원자가 양쪽에 오는 건 마찬가지지만 p 오비탈은 서로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분포해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공유전자 쌍도 결국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는 이런 모양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CO2는 이렇게 결합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기 탄소의 sp 혼성 오비탈이 서로 이제 좌우로 핵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편으로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혼성되지 않은 p 오비탈 두 개가 서로 직교 방향으로 90도 각도로 이제 분포하고 있고, 산소의 sp2 혼성 오비탈이 삼각형 방향으로 비공유전자 쌍이고, 이것은 이제 비공유전자 쌍이죠, 여러분. 홀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공결합을 해서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분포해 있는 p 오비탈이 공유결합해서 파이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탄소하고 산소가 하나는 시그마 결합, 하나는 파이 결합 이렇게 형성되죠. 그래서 원래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자들이 서로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위아래로 분포되는 이러한 공유결합을, 파이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양쪽으로 시그마 결합만 보면은 양쪽으로 지금 이쪽 산소의 sp2 혼성 오비탈과 그 다음에 탄소의 sp 혼성 오비탈이 서로 공유결합을 해서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탄소의 sp 혼성 오비탈하고 이쪽은 산소의 sp2 혼성 오비탈이 서로 공유결합해서 탄소하고 산소의 시그마 결합이 양쪽으로 하나씩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 산소하고 이쪽 산소하고는 p 오비탈의 방향이 서로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하고 이쪽 오른쪽 산소하고의 결합은 이렇게 위아래로 분포해 있는 p 오비탈이다 하면, 왼쪽하고 탄소의 공유 결합은 이렇게 서로 이 각도가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하고 이렇게 파이 결합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쪽하고 이렇게 파이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질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질소도 앞에서 이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질소는 15족이니까 ES2, EP3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ES 오르비탈의 전자가 2개 있고 EP 오르비탈의 전자가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ES 오르비탈의 2개, EP 오르비탈의 전자가 이제 2개, 3개 있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질소와 질소의 공유결합은 이미 아는 것처럼 이렇게 3중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나머지 2개는 파이 결합이고 결합하지 않은 비공전자쌍이 양쪽 이렇게 하나씩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미 우리 앞에서 그 이산화탄소의 구조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파이 결합을 형성하려면 혼성되지 않은 p 오르비탈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탄소도 파이 결합을 양쪽으로 형성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혼성되지 않은 p 오르비탈이 2개 남아 있었고 산소는 가운데 있는 탄소하고 파이 결합을 하나 하니까 산소 원자는 p 오르비탈 혼성되지 않은 걸 하나 남겨놨었죠. 그러면 여기서 질소가 다른 질소 원자하고 파이 결합을 2개 형성하려면 이 각각의 질소도 p 오르비탈 2개가 혼성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p 오르비탈 2개가 각각 남아 있어야 되니까 이 2개가 각각 남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혼성되는 거예요. 각각의 질소는 s 오르비탈하고 s 오르비탈 하나하고 p 오르비탈 하나가 혼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가 N2를 형성할 때는 오비탈이 혼성 오비탈이 p 오비탈이 형성되냐면 sp 혼성 오비탈이 형성되죠. 그럼 이제 2개의 sp 혼성 오비탈이니까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면 핵을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이게 p 오비탈이 아니라 각각 sp 혼성 오비탈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 질소도 이렇게 각각 이제 sp 혼성 오비탈이 이렇게 2개 형성되어 있어서 이 두 개를 서로 결합하게 가까이 가게 되면 다만 이제 2개의 sp 혼성 오비탈 중에 여러분 이게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게 되면 sp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는 비공전자쌍이고 하나는 홀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만약 이놈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놈은 이제 이렇게 돼서 서로 이 sp 오비탈하고 이 s 오비탈이 공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각각의 비공전자쌍은 질소 원자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무슨 결합을 형성하냐면 질소 원자의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각각 이 파이 결합 2개를 형성하려면 이 질소 원자도 p 오비탈 2개, 이쪽 질소 원자도 p 오비탈 2개가 혼성되지 않고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시면 자, 위아래로 만약 분포해 있다. 위아래로 이렇게 분포해 있다. 전자가 이 p 오비탈입니다. 이 p 오비탈. 혼성되지 않은 이 p 오비탈. 그럼 또 나머지 하나의 전자가 각각의 질소 원자에서 이렇게 이제 이게 x축이라면 이게 y축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EPX라면 이게 이제 EP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과 x축 사이에 그 다음에 EPY와 EPY 사이에 서로 이제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축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가까워져서 오버랩되면은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넓게 전자가 분포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무슨 결합이 형성된다고요? 파이 결합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EPX하고 EPX 사이에 파이 결합이 형성돼요. 그 다음 EPY하고 EPY 사이에 파이 결합이 형성돼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것이 이제 서로 파이 결합이 형성해서 2개의 파이 결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소 분자가 형성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실 이제 혼성 오비탈 이론을 배우면 사실 여기까지 또 공부를 하셔야 사실은 이제 분자의 성질을 완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 오비탈 형성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PCl5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원래 이는 질소 밑에 있는 15조 원소죠. 3주기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원자가 된다는 3s2, 3p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s 오비탈에 2개,
3p오르텔의 전자가 3개 있으니까 이것이 만약 염소하고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면 홀전자가 3개 있으니까 PCl3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PCl3도 있습니다만 PCl5도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이 염소 5개하고 공유결합을 형성하려면 인도 홀전자가 5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3s2 3p3에 홀전자가 3개밖에 없는데 홀전자가 5개가 되려면 이미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이 전자가 들뜰 수 있어야 되겠죠. 어디로? 3d 오비탈. 3d 오비탈로. 그러면 자, 이 전자가 3s1, 3p3, 3d1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원래 3s에 2개, 3p에 이렇게 3개 있었는데 이것이 3s에 하나, 그 다음에 3p에 셋, 그리고 3d에 하나 이렇게 들뜬 상태에서 이것이 혼성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가 혼성되면 혼성오비탈도 5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혼성오비탈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는 s오비탈이고 여기는 p오비탈이고 여기는 d오비탈이니까 d오비탈 하나, 그 다음에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3개니까 dsp3 혼성 오비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혼성 오비탈이 2개일 때는 서로 반대 방향, 핵을 중심으로 3개일 때는 핵을 중심으로 삼각형 방향으로 4개일 때는 삼면체 방향, 5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가 삼각형, 위 하나, 위로가 하나, 아래로 하나.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황색이 이제 삼각형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빨간색, 아래쪽에 빨간색 이렇게 물론 이제 동일한 DSP3 혼성 오비탈입니다. 그러나 이제 색깔을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3개가 평면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위에, 그 다음에 하나가 아래로 배열되는 이러한 이 모양을 이제 삼각 쌍뿔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었으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핵을 중심으로 삼각형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되고 위로 하나, 그다음에 아래로 하나 이렇게 전자들이 배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다음에 위 아래 이렇게 배열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DSP3 인의 DSP3 혼성 오비탈들이 각각 이런 방향으로 배열한 상태에서 여기에 플로린의 염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홀전자가 와서 PCl5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각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합각이 이 각각 이제 인을 중심으로 해서 염소가 이렇게 배열하게 되니까 이때 이 각도는 가운데 삼각형 평면이 있는 상태에서 위로 솟아 올라오는 거니까 각도가 90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각도는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180도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결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PCl5가 형성되는 것은 탄소의 인이 DSP3 혼성 오비탈을 이룬 상태에서 결합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질소는 왜 인과 같은 이런 결합을 할 수 없을까요? 자, 인은 3주기 원소니까 3s2, 3p6까지의 전자 배치를 갖겠지만 3주기 원소는 그런데 이제 화학 결합이 형성되면서 D오비탈로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에는 옥텟을 벗어나서 결합을 더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주기 원소는 ES2p 오비탈밖에 없기 때문에 더 2d 오비탈로 확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질소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는 할 수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eF2를 한번 보겠습니다. Xe는 여러분 어디서 보셨을까요? 자,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이렇게 되어 있죠. 몇 쪽 원소입니까? 18쪽 원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요 밑에 라돈 밑에 요즘 나온 이제 주기율표를 보면 OG라고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OG는 오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게 합성되기가 언제 합성되냐면 2006년도에 합성됐다고 합니다. 2006년도에 합성이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 모양인데 순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좀 연구가 어려운 모양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아마 다른 원소하고의 XeF2처럼 이것도 OgF2나 또는 이제 OgF4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비활성 기체는 안정해서 다른 원소하고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XeF2는 뭐냐? 자, 여러분 옛날에는 비활성 기체는 다른 것하고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활성 기체도 플로린이나 산소와 같은 매우 반응성이 큰 이런 원소들을 갖다 붙여주게 되면 화학결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배운 내용만 알고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eF2의 결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논. 자, 제논이 몇 주기 원소냐면 5주기 원소입니다. 5주기. 네. 그러면 OS2, OP, 6 이렇게 전자 배치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 OS의 2개 이렇게 전자가 지금 현재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자 에너지 높이로 보면 OS의 2개, 그다음에 OP 오비탈에 이제 6개 이렇게 전자가 이제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 화학식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은 XeF2니까 여기에 무슨 변화가 생겨야 결합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겠어요? 플로린이 와서 공유결합이 2개가 형성됐으니까 짝이 없는 전자가 2개 있어야 플로린 2개가 와서 공유결합을 할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는 공유결합을 할 수 없겠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로? d 오비탈도 확장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s 오비탈 2개 있고 p 오비탈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d 오비탈로 하나 전자가 쌍이 흩어져서 하나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고 한번 보시죠. 이제 이렇게 쌍이 없는 전자가 2개 생겼죠. 그러면 이제 F가 2개 와서 이 홀전자에 와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